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금융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나눌 이야기 주제들 어떤 주제들인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이슈는 금리 인상의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유력 인사들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12월에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냉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맞습니다. 정말 좀 해묵은 악재가 시장을 다시 좀 쥐흔들고 있는데, 네. 특히나 이머징 시장 쪽이 선진 시장 대비해서 이머징 시장과 더불어서 특히 원자재 시장까지 해서 상당히 좀 큰 흔들림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과연 이것이 저번 저점을 깨고 내려갈 만한 사안이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다들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금리 인상의 영향력이 과연 글로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은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는 요인인데,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게 이 미국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중국의 경제 둔화 우려감 때문에 다시 한번 또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재차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 부분도 해묵은 악재긴 하잖아요. 여러모로 파급력을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외신 쪽부터 살펴주시죠.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신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그러니까 성장률이 조금 줄어든다라는 측면, 이러한 것들이 제조업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은 사실 중국의 증권 시장을 단 한 번도 하락으로 빠뜨린 적은 최근 한 2년 동안에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원인은 그때 이렇게 많이 빠졌었던 것은 위안화가 평가절하가 있었다는 그런 측면들의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제 어제 연준 임원들이 뉴욕의 더들리 총재를 중심으로 해서 한 4-5분이 금리 인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좀 두려움이 좀 짙어지는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원자재 쪽, 그러니까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6년 내에 거의 최저치 수준까지 떨어지는 모습들. 블룸버그 코모디티 인덱스 자체 1999년, 그러니까 16년 내 최저치를 보여주는 이런 상황들까지 가져가고 있다. 구조적으로 전 세계 경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금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 않는 이해가 어느 정도는 갑니다만, 어쨌든 달러의 반대 포지션에 있는 이런 원자재 가격들의 하락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머징 마켓의 돈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네. 상당히 좀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41불대로 떨어진 WTI의 가격을 보면서 미국의 셰일 업계라든가 에너지 기업들 상당히 좀 긴장을 많이 탈 만한 부분들, 오페크 국가들도 상당히 좀 많이 걱정을 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런 공포감이 좀 더 있게 되면 오히려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전환을 하지 않겠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달러의 단기적인 랠리는 좀 지속될 것이다. 이 반대 포지션에 코모디티, 그러니까 원자재 쪽에서 지속적인 하락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좀 우려가 또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머징 20개국의 통화가 이틀째 0.5% 떨어졌는데, 어제 우리 원화는 그다지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브라질 헤아라라든가 콜롬비아 페소, 러시아 루블, 전통적으로 어떻게 보면 원자재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나라들이 어제만 하더라도 환율이 1.3%나 폭락을 하는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상품 시장이 이렇게 좀 침체가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중국에서의 소비가 그만큼 이 원자재 소비가 좀 덜하지 않냐, 수입이 덜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반대로 또 이제 중국은 좀 소비 시장은 지금 또 상당히 좀 원활하게 좀 돌아가고 있고, 생각보다 예상보다 좀 큰 폭으로 매출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약간 좀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기존의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한 7월, 8월에 시장 조정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중국이 이제 11월 소매 판매 데이터 자체가 상당히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라는 측면이 네. 특히나 이제 그 자동차 판매 부분들도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싱글즈데이 때 뭐 알리바바의 매출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약간 제조업도 아니고 이제 서비스업이고 이제 중속 성장으로 가고 여러 가지 이제 투자보다는 그 소비에 초점이 맞춰진 이런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 좀 상당히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희망을 좀 주고 있다라는 측면이죠. 이런 것 때문에 중국 시장 자체가 좀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좀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전에는 사실 그 위안화가 3번에 걸쳐서 평가절하를 했다라는 측면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 시장의 우려가 더욱더 커졌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미국 내에서 이제 그 상해 A주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뭐 CSI 300 지수를 기초로 하는 ETF 같은 경우도 어제도 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어제 우리 증시에 있는 이제 상해 증시 ETF 같은 경우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환율 시장에 대한 파급력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말이 참 많습니다. 뭐 유로도 달러와 페리티 시대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엔달러 환율도 다시 한번 또 엔화 약세가 진행이 되면서 달러 강세의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요. 네. 이 달러 강세 여파는 좀 어떻게 봐야 될지요? 일단 이제 달러 강세는 좀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에 지금 반대 포지션으로 보여주고 있는 뭐 이머징 자산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아이러니컬한 건 아니고요. 엔화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좀 엔화의 지금 약세가 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좀 한국 시장에 있어서는 좋은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제 블룸버그의 기사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달러 강세 여파로 해서 엔화가 지속적으로 지금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달러당 엔화가 123엔까지 터치를 하면서 네. 지난 한 3개월 내 가장 약한 모습, 엔화가 그냥 굉장히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 경제가 좀 견고해지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어제 이제 3분기 순이익이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라는 측면 때문에 구로다 총재가 여기서 강력한 부양책을 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120엔이 붕괴가 되면서 통화 가치의 생명선인 121선을 붕괴를 하고 한 수개월 동안 정체를 보였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붕괴가 되게 되면 엔화 강세로 세게 돌게 되면 엔화를 기본으로 하는 이제 그 일본 기업들의 수익성 자체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 찰나에 구로다 총재가 이거 이렇게 안 놔둔다. 추가적으로 부양책을 하면서 무제한적인 그 부양책을 하면서 다시 엔화 약세를 이끌어내겠다라는 의지를 수차례 보였었거든요. 사실 그 전에 일본 경제가 좀 강해진다고 했을 때는 구로다 총재도 더 이상 우리 부양책 안 할 것이다 하다가도 바로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바로 또 전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좀 한국 시장에 좀 우려 섞인 이 환율 움직임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좀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측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지금 8월에 어떤 그때 위안화 절하, 그리고 이제 페드의 금리 인상 우려 이렇게 좀 서로 부딪히던 그런 상황과 지금과 조금 좀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양상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뭐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시장 자체는 뭐 이전에 있었던 그 케케메군 악재로 그렇게 작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사실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결론적으로 이게 증시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봤을 때 굉장히 좀 의문감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뭐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단이 아니라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가 상당히 불가해지기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들에 있어서 그럼 어떤 몇몇 지표들을 보면서 대응을 나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을 어떻게 짜고 계신가요? 예, 뭐 그 마지막에 그 지표도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뭐 전체적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최근 들어서 미국이
그 금리 상승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나서부터 선진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수차례 드렸습니다. 네. 이머징 시장 대비해서 선진 시장이 조금 훨씬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 중에서 이머징 시장은 매력이 전체적으로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비가 탄탄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차별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미국의 지금 ETF의 순유입액을 한번 보시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진 시장 중에서 이제 달러 강세가 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장이 바로 미국 시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9월 이 중순 이후로 지금 자금 유입이 좀 증가를 하면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이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IT 기업들의 상당한 호실적들, 뭐 애플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제 전 세계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IT 테크들, 뭐 국내 IT 테크들은 약간 좀 배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미국의 IT 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지금 미국 시장의 순유입을 계속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상대적인 부분에서 이머징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신흥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순유입액 자체가 좀 회복 국면을 가져갔다. 예전에 제가 뭐 한 달 전에 또 설명을 한번 드리긴 했습니다만 과거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에 이머징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라는 사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을 전후로 한 달간 정도, 약 한 2, 3개월 정도를 해서 최저점을 찍고 모두 다 회복을 해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지금 우리도 7월, 8월에 사실 9월 금리 인상을 생각을 해놓고 상당한 아웃플로우가 진행이 됐다가 네. 다시 이러한 것들이 좀 연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아냈다라고 판단하는 수급들이 다시 이머징 자금으로 보면서 약간의 반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과거에 7월, 8월의 그 하락 자체가 페드의 금리 인상이라는 재료 하나와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로 인한 이런 경기 둔화, 중국의 경기 둔화, 이 두 가지 악재에 맞서서 시장이 과민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그냥 단일 악재입니다. 페드의 금리 인상 요거 하나뿐이거든요. 제가 이거 하나 해묵은 악재로 시장이 더 이상 뭐 크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보여준 외국인의 그 아웃플로우 수급 자체가 굉장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오히려 최근에 뭐 이번 주에 보여줬던 시장의 조정의 중심에는 기관들의 신경질적인 매도세가 있었기 때문이지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지나고 나면 다시 좀 채워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원화가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 위기를 어디에서 좀 볼 수가 있겠느냐 보시면 원달러 환율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관의 매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외국인의 매도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만약에 1,200원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원화의 가치가 추가적으로 굉장히 폭락하는 현상이 나온다면 위기가 촉발될 수 있는 뭐 WTI라든가 원자재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연출이 될 것이다. 1,200원대까지 다다르는 속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리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절하가 되는 이런 폭, 속도 이 두 가지를 보시면서 너무 여기에 갖다 붙인다라는 느낌이 들면 위기 국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이제 원화가 1,200원 선에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얼마나 바짝 다가가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요게 만약에 넘어서게 된다면 시장은 조금 좀 위기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어떤 흐름으로 볼 때는 지금 단일 악재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들 뭐 그렇게 큰 빠짐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나서의 반등은 한번 기다려 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어제 원화 종가가 원달러 환율이 1,158원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 수급과 함께 중점적인 지표로 살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